병원에 오기 전에 평범함.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날 아침은 진짜 조용했어. 창문으로 햇빛 들어오는데 먼지가 빗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더라고.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 나는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오늘 할 일 생각했지. 회의 2개, 보고서 하나. 뭐 늘 그런 하루잖아. 가족 단톡방도 조용했어. 형은 벌써 출근했을 거고 동생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 아버지는 산책 가셨겠지. 그냥 그런 아침이었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했다. 회사 가는 버스 안에서도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 오늘도 별일 없겠지. 창밖으로 똑같은 풍경 지나가고 똑같은 정류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멍하니 있었지. 평소처럼 회사 도착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메일 확인하고 회의 들어가고 그렇게 하루 지나가겠지. 저녁엔 친구랑 약속도 있었어.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 떨 생각에 기분도 좋았고 전화 한 통이 오기 전까지는 회사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 어머니였어. 평소엔 문자주로 하시는데 전화를 하시니까 좀 이상했지. 받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 급한 건 아닌데 뭔가 당황하신 것 같은 톤? 엄마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버지가 병원 가보래 하시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 근데 어머니가 바로 큰 병은 아니래 하시길래 좀 안심했지. 아버지, 병원에 오셔야 한대. 어머니가 전화로 설명해 주셨어. 정기검진에서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왔대. 그래서 정밀검사 좀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 입원까진 아니지만 며칠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병원 가셨어? 물었더니 응, 아빠 혼자 가셨어 하시더라고. 어머니 목소리가 차분하셔서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엄마 내가 퇴근하고 갈까? 아니 괜찮아. 큰 병 아니래잖아. 큰 병은 아니라는 말. 큰 병은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어머니가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 예방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라고. 나는 그 말 믿고 싶었어. 아니 믿었지. 아버지는 늘 건강하셨으니까.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분이잖아. 큰 병일 리가 없었어. 동료한테도 그냥 아버지 병원 가셨는데 큰 거 아니래 했어. 말하면서도 태연했거든. 그래서 모두 안심했던 그 순간. 점심시간에 가족 단톡방 확인했어. 형이 먼저 물었더라고. 아버지 괜찮으신 거야? 어머니가 응, 의사 선생님이 큰 병 아니래. 검사만 좀 하면 돼 하셨어. 형도 다행이다 했고 동생도 엄지 이모티콘 보냈어. 나도 걱정했네 키읔키읔 썼지. 그 순간 우리 다 안심했어. 단톡방 분위기도 금방 풀어지고 형은 회의 들어간다 했고 동생은 수업 간다 했고 가족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 하나. 퇴근 무렵에 어머니한테 메시지 왔어. 아버지 입원하래. 며칠 지켜봐야 한대. 입원? 순간 심장이 또 철렁했지. 근데 바로 큰 병 아니니까 걱정 마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 줄. 누가 병원 갈 수 있어? 그 메시지 보는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 아무도 바로 답 안 했어. 나도 휴대폰 들고 있다가 잠깐 망설였거든. 오늘 저녁 약속 있었고 내일도 아침부터 회의 잡혀 있었고 누가 병원 갈 수 있어? 몇 분 지나도 아무도 답 안 했어. 형도 동생도 조용. 내가 먼저 물었지. 형은? 형한테서 답 왔어. 나 오늘 야근이야. 내일 아침에 갈게. 동생한테도 너는? 했더니 나 오늘 시험 있어. 내일 오후에 갈게. 다들 바빴어. 나도 바빴지만
그래도 형이나 동생보단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저녁 약속은 미룰 수 있었으니까. 내가 오늘 갈게 했어. 모두 바쁘다는 답. 그때는 진짜 다들 바빴어. 형은 프로젝트 마감 코앞이었고, 동생은 학기 말 시험 기간이었고, 나도 바빴지만 오늘 하루쯤은 조정할 수 있었거든. 누군가는 가야 했고, 그게 내가 된 거지 뭐. 별 생각 없었어. 큰 병도 아니고 며칠만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병원 갔다 저녁에 집 오면 되겠지 싶었어. 어머니도 저녁에는 오셔도 돼 하셨고, 가방 챙기고 회사 나왔어. 그때는 몰랐다. 이 질문이 시작이었다는 걸. 누가 병원 갈 수 있어? 그 메시지가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냥 오늘 누가 시간 되냐는 질문인 줄 알았지. 오늘 하루만 병원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질문은 사실 누가 책임질 거냐는 뜻이었던 거야. 누가 보호자 될 거냐는. 나는 몰랐어.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오늘만 다녀오면 되는 줄 알았어. 보호자라는 말의 무게를. 병원 도착과 첫 균열. 병원 특유의 냄새. 병원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냄새가 확 왔어. 소독약 냄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병원만의 그 냄새 있잖아. 코를 찌르는 건 아닌데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그런 냄새.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 휠체어 탄 할아버지, 목발 짚은 아저씨, 아기 아는 젊은 엄마.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겠지. 나는 안내 데스크에서 아버지 계신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 하얀 복도, 낮은 발소리.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 문 열리자마자 보이는 긴 복도. 하얀 벽, 하얀 바닥, 하얀 천장. 전부 하였어.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 복도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다녔어. 간호사들, 보호자들, 환자들. 다들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지. 복도 끝까지 가야 아버지 병실이 있었어. 한 걸음씩 걸어갔어. 병실 문을 열었을 때의 풍경. 514호. 아버지 병실 앞에 섰어.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 어머니가 문 열어주셨어. 왔구나. 병실은 4인실이었어. 창가 쪽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안이 잘 안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더라고. 아버지 옆 침대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그 옆엔 중년 남자분이, 맨 끝엔 젊은 여자분이 누워 있었어. 아버지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다. 아버지 침대로 가니까 아버지가 나보고 웃으셨어. 왔어? 괜히 오게 했네. 목소리도 평소랑 똑같았어. 얼굴색도 괜찮아 보였고 병원복 입으신 거 빼곤 아픈 사람 같지 않았어. 나는 안심했어. 진짜 큰 병 아니구나 싶었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응, 괜찮아. 의사가 그냥 며칠 보자는 거야 하시더라고. 어머니도 옆에서 별거 아니래 하셨어. 괜히 왔네라는 말. 아버지가 계속 그러셨어. 괜히 왔어. 바쁠 텐데.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지. 근데 진짜 괜히 온 것 같기도 했어. 아버지가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입원복만 안 입으셨으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것처럼 보였거든. 어머니도 저녁엔 집 가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하셨어. 나는 좀 미안했어. 친구한테 약속 취소했다고 연락했는데 사실 올 필요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말에 더 안심했다. 괜찮아. 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러셨어. 나는 그 말에 정말 안심했어.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 병실 의자에 앉아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했어. 언제 입원하셨는지, 검사는 언제 하는지,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어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 듣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어. 나는 휴대폰 꺼내서 형한테 아버지 괜찮으세요? 메시지 보냈어. 병실 한쪽에 늘 앉아있던 사람. 그때 처음 봤어.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중년 남자였어. 처음엔 다른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아버지 쪽만 보고 있더라고. 이상했어. 어머니한테 작은 목소리로 저분은 누구세요? 물었어. 어머니가 응? 아, 저분? 아버지 친구분이래 하시더라고. 친구?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뭔가 이상했어. 병원까지 와서 계속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존재. 그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거기 계셨어.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던 사람처럼. 가끔 아버지한테 물 드리고 담요 덮어드리고 어머니보다 더 자주 움직이시더라고. 나는 그냥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그러시나 보다 했어.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도 그분한테 별로 말을 안 거시는 거야. 그냥 계시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도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 그냥 그러려니 했지. 모두가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간호사가 들어왔어. 보호자분 계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네 하셨어. 근데 간호사가 그분 쪽을 보는 거야.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어.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안 했어. 그냥 저분도 보호자구나 했지. 친구분이니까 보호자로 등록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간호사도 별말 없이 차트 확인하고 나가셨고 나는 그게 이상한 줄 전혀 몰랐어. 모두가 그분을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아버지 친구라고 하셨고 간호사는 보호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아는 분이겠거니 했고 근데 누구도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어. 이름도 관계도 왜 여기 계신지도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처럼 받아들였어. 이상하지? 병실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때는 몰랐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계속 작성할까요? 오후 256 인터프러터드 애퍼메이션 언드 플랜드 컨텐트 컨티뉴에이션. 사용자가 오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예스 또는 계속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어 구어에서 응응 또는 긍정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시,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다 2130을 작성하겠습니다. 구어체로 각 편마다 250-30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다 2130.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저녁 무렵이었어. 간호사가 또 들어왔어. 이번엔 다른 분이었어. 손에 서류 들고 계셨어. 실례합니다 하시면서 병실 안을 둘러보시더라고. 우리 셋을 번갈아 보시는 거야. 어머니, 나 그리고 그 남자분.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어. 보호자분 계신가요? 목소리는 작았는데 왜인지 병실 전체에 울린 것 같았어.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보호자분 계신가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아까도 간호사가 왔었는데 또,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 아까는 그냥 확인 차원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보호자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 간호사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거든. 손에 든 서류도 두껍고 나는 어머니를 봤어. 어머니가 대답하실 줄 알았거든. 근데 어머니도 나를 보시는 거야. 왜 나를 보시는 거지? 나는 동생인데. 모두 동시에 나를 봤다. 진짜 그랬어. 간호사 질문 떨어지자마자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
그 남자분도 나를 봤어. 왜 나를 보는 거야? 나는 당황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다들 나만 보는 거지? 나는 그냥 오늘 시간 돼서 온 것뿐인데. 간호사도 나를 보고 계셨어. 기다리는 눈빛이었어.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 근데 뭐라고? 왜인지 모르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어. 나는 어머니를 또 봤어. 어머니가 말씀하시겠지 싶어서. 근데 어머니는 그냥 나만 보고 계셨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그 남자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계셨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 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간호사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 서류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 아니 떨린 건 내 손이었을 수도 있어. 나는 침을 삼켰어.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내가 먼저 말했어.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 간호사가 나한테 한 걸음 다가왔어. 네, 말씀하세요. 나는 어머니를 한 번 더 봤어. 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말이 목에서 안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냥 가족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간호사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 제가 가족입니다. 겨우 말했어. 제가 가족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 아,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간호사가 뭔가 적으시더라고. 서류에다가. 나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어. 그냥 가족이라고 말한 것뿐인데. 근데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 돌이킬 수 없는 뭔가를 말해버린 것 같은. 이상했어. 정말 이상했어.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 그럼 보호자로 등록하시는 거죠? 보호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 보호자? 나는 어머니를 또 봤어.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가만히 계셨어. 아버지도 눈을 감고 계셨어. 나는 다시 간호사를 봤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또 뭔가 적으셨어. 그 순간 병실 공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졌어. 보호자라는 단어의 무게. 보호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 보호자가 뭐지? 그냥 가족 중에 병원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간호사가 계속 설명하시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 보호자분께서 동의해 주셔야. 보호자분이 결정하셔야. 보호자분. 그게 나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아무 준비도. 그냥 오늘 시간 돼서 온 것뿐인데. 왜 갑자기 보호자가 되는 거야? 말로는 쉬웠지만. 네, 제가 가족입니다. 말하는 건 쉬웠어. 한 문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그 한마디가 나를 보호자로 만들 줄 몰랐어. 간호사는 이미 서류에 내 이름을 적고 계셨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정입니다.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불러줬어. 내 정보가 서류에 하나씩 기록됐어. 그게 뭔가 계약서 쓰는 것 같았어. 책임은 생각보다 컸다. 간호사가 서류 다 쓰고 나한테 보여줬어. 여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엔 보호자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 내 이름이 거기 박혀 있는 게 너무 이상했어. 진짜 내가 보호자가 된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간호사가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셨는데 나는 고개만 저었어. 질문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보호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보호자가 돼버렸어.
형제들의 첫 충돌. 형제들이 하나둘 모였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 형이 먼저 왔어. 아버지 어떠세요? 하면서 들어왔어. 그리고 1시간 뒤에 동생도 왔어. 시험 끝나자마자 왔어. 우리 셋이 병실에 모인 건 처음이었어. 어머니는 잠깐 집에 가셨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우리는 병실 밖 복도에 나와섰어. 형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물었어. 나는 어제 간호사가 해준 말들을 전했어. 근데 형 표정이 이상했어. 병실은 점점 좁아졌다.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 셋이 앉으니까 병실이 좁게 느껴졌어. 형은 아버지 옆 의자에, 동생은 창가에, 나는 문 쪽에 앉았어. 그 남자분은 오늘은 안 계셨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더라고. 형이 휴대폰 보면서 뭔가 검색하고 있었어. 동생은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고, 나는 둘 사이에서 불편했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 침묵이 길어졌어.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 그래서 보호자는 누가 하기로 한 거야?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달랐어. 좀 날카로운? 나는 어제 제가 이름 적었어요 했어. 왜? 형이 물었어. 네. 왜 내가 적었냐고. 나는 당황했어. 그냥 물어봐서. 누가 물어봤는데? 형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 동생이 끼어들었어. 오빠 왜 그래? 형이 동생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했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내가 맡았잖아. 형이 나한테 말했어. 내가 보호자 맡았잖아. 맡았다고? 나는 맡은 게 아니었어. 그냥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이었는데. 저 맡은 거 아닌데요. 서류에 이름 적었으면 맡은 거지. 형 말투가 차가워졌어. 형,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억울했어. 그냥 어제 내가 여기 있어서 적은 것뿐인데. 형은 없었잖아. 야근한다고. 근데 왜 내가 혼나는 거지? 내가 언제 그런 걸 맡았어? 저 맡은 거 아니에요. 어제 간호사가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이에요. 내가 말했어. 대답했으면 맡은 거지. 누가 너 보고 대답하래? 형이 따졌어. 그럼 형이 할 거였어요? 어제 야근한다고 안 온 거 형이잖아요. 내 목소리도 커졌어. 동생이 야 둘이 싸우지 마 했는데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었어. 내가 언제 보호자 맡는다고 했어? 형이 소리쳤어. 나도 안 맡았어. 나도 소리쳤어. 옆 침대 환자분들이 우리를 봤어. 기억이 서로 달랐다. 형이 단톡방을 켰어. 마, 여기 누가 병원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간다고 했잖아. 간다는 거랑 보호자 맡는다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 전혀 다르죠. 나는 답답했어. 형은 내가 자원해서 보호자 된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그냥 오늘 시간 돼서 온 것뿐이었어. 동생도 끼어들었어. 나도 내일 온다고 했는데 너는 학생이잖아. 형이 동생한테 말했어. 학생이면 책임 없어요? 동생이 삐졌어.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계속 단톡방을 뒤져봤어. 누가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려고. 형은 내가 내일 아침에 간다고 했잖아라고 했고, 나는 형이 야근이라고 했잖아요라고 했고, 동생은 나는 시험 끝나고 온다고 했는데라고 했어. 다들 자기 말만 했어. 근데 이상했어. 단톡방 기록을 봐도 누가 보호자 맡는다는 말은 없었어. 그냥 누가 병원 간다는 말만 있었어. 우리 중 누구도 보호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가 보호자 하기로 한 건데? 형이 또 물었어. 아무도 대답 못했어. 우리 모두 기억이 애매했거든.
나는 그냥 오늘 간다고 했을 뿐이고, 형은 내일 간다고 했을 뿐이고, 동생도 그랬고, 보호자 얘기는 아무도 안 꺼냈어. 근데 어느새 내가 보호자가 돼 있었어. 형이 처음 간 사람이 맞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했어. 동생이 그럼 엄마가 처음 갔는데? 했어. 형이 엄마는 다르지 했어. 그게 더 무서웠다. 우리가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모두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거였어. 형도, 나도, 동생도. 누구도 보호자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는 해야 했어.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는 떠넘기고 있었어. 내가 해 아니 내가 해 이러면서. 아버지는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우리가 싸우는 것도 모르고. 아니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 그게 더 무서웠어. 책임은 이미 떠돌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못 냈어. 누가 보호자인지. 형은 일단 내 이름 적혔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했어. 나는 그럼 형이 바꿔요 했어. 형이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냐? 했어.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 책임은 이미 우리 사이를 떠돌고 있었어. 마치 공처럼.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는 공. 그 공이 결국 내 손에 들어온 거야. 어쩌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들고 있어야 했어. 서류 한 장에 등장. 의사가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 우리 셋 다 병실에 있었어. 어색한 분위기였어. 어젯밤 싸움 때문에.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 가운 입고 차트 들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버지한테 인사하시고 우리한테도 고개 숙이셨어. 가족분들이시죠? 네. 우리가 동시에 대답했어. 의사가 의자 하나 끌어다 앉으셨어.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어.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 차분한 목소리. 의사 선생님 목소리는 정말 차분했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사만 봤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기엔 좀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그냥 두기엔 그렇다는 말에 다시 불안해졌어. 의사는 계속 말했어. 시술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시술이에요. 간단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어머니가 위험한 건 아니죠? 물으셨어. 의사가 잠깐 망설였어. 설명은 길지 않았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술이니까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고요. 의사가 설명했어. 뭐라 의학 용어들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 형이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 95% 이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생이 부작용은요? 물었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드물고요. 의사는 계속 괜찮다고 했어. 근데 왜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는 거지? 괜찮다는 말이 많을수록 더 불안했어. 마지막에 남은 말 한마디. 의사가 설명을 다 끝내고 일어서려다가 말했어. 아, 그리고요. 우리는 다시 의사를 봤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네, 시술 동의서요. 보호자분 서명 받아야 해서요. 보호자. 또 그 단어가 나왔어.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어. 간호사가 서류 들고 들어왔어. 두꺼운 서류였어. 여기 보호자분 서명란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어. 우리 셋은 서로를 봤어. 누가 할 거냐는 눈빛이었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누구의 동의? 보호자의 동의. 그게 나라는 거잖아. 서류에 내 이름 적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동의할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해? 95% 성공률이면 5%는 실패한다는 거잖아. 그 5%에 아버지가 들어가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동의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 시술 안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서류 위에 놓인 펜. 간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 그리고 펜을 그 위에 올려놨어. 파란색 볼펜이었어. 그 펜이 이상하게 크게 보였어. 우리는 모두 그 펜을 봤어. 아무도 잡지 않았어.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하면서 나를 봤어. 나도 펜을 봤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 근데 손이 안 움직였어. 형도 동생도 가만히 있었어. 펜은 거기 그냥 놓여 있었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아무도 잡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간호사도 의사도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뭔가 하길. 형이 나한테 눈짓했어. 하라는 거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형이 인상을 찌푸렸어.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어머니는 아버지 손만 잡고 계셨어.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 시선이 무거웠어. 의사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했어. 근데 천천히 생각한다고 답이 나올까? 모두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형을 봤어. 형은 동생을 봤어. 동생은 나를 봤어. 우리는 계속 서로만 봤어. 누가 먼저 포기하나 보는 것처럼. 누가 먼저 펜을 잡나 보는 것처럼. 형이 민정아 불렀어. 나는 대답 안 했어. 너 보호자잖아. 형이 또 그 말을 했어. 형도 가족이잖아요. 내가 말했어. 나는 서류에 이름 없어. 그럼 바꿔요. 지금? 네, 지금. 우리는 또 싸울 것 같았어.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 벽시계를 봤어. 초침이 째각째각 소리내며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느리게 느껴졌어. 한 초가 1분 같았어. 병실 안은 너무 조용했어. 옆 침대 환자분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 간호사가 급한 건 아니니까 의논하시고 연락 주세요 했어. 의사도 내일까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했어. 그리고 둘 다 나갔어. 서류랑 펜만 남겨두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펜을 보면서 깨달았어. 이건 단순히 서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선택의 문제였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누가 결정할 거냐는, 시술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였어.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누가 그 무게를 짊어지느냐. 형도 알았을 거야. 동생도 알았을 거야. 그래서 다들 피하는 거였어. 나도 알았어. 근데 피할 수 없었어. 내 이름이 서류에 있으니까. 선택의 밤.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 형도 동생도 다 돌아갔어. 결론 없이.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 의사 선생님 말이 계속 맴돌았어. 95% 성공률. 간단한 시술. 위험하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문득 깨달았어.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었어. 아버지 병이 심각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였어. 내가 동의했는데 뭔가 잘못되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 사람의 문제라는 걸.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잖아. 근데 누가 고치게 할지는 사람이 정하는 거였어. 가족이, 보호자가, 그게 나였어. 휴대폰을 봤어. 형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 내일 아침에 서명해. 늦으면 안 된대. 명령조였어. 나는 답장 안 했어. 동생한테서도 왔어.
언니 미안해. 나는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동생은 23인데 나보다 4살 어릴 뿐인데 그게 핑계가 되나? 나는 답장 안 했어. 아무한테도. 보호자는 직함이 아니었다. 그제서야 알았어. 보호자가 뭔지. 그건 직함이 아니었어. 병원에서 부르는 호칭 같은 게 아니었어. 그건 역할이었어. 책임이었어.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람. 그게 보호자였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아버지를 보호할. 아버지를 위해 결정할. 나도 보호받고 싶은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내가 보호자래. 웃기지 않아? 떠넘겨진 자리였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 형도, 나도, 동생도, 엄마도 안 하셨어. 다들 피했어. 그리고 그 자리가 나한테 왔어. 왜? 내가 먼저 병원에 갔으니까? 내가 간호사 질문에 대답했으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어. 나는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떠넘겨진 거였어. 가장 먼저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거절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자라는 자리는 그렇게 내 것이 됐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 형보다 먼저. 동생보다 먼저. 서류는 어제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어. 펜도 그대로였어. 나는 의자에 앉았어. 서류를 당겼어. 글자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 뭐라 쓰여 있는데 이해가 안 됐어. 보호자동의 시술 승인 그런 단어들만 보였어. 손을 뻗어 펜을 잡았어. 손이 떨렸어. 이걸 지금 해야 하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형이 올 텐데. 근데 나는 펜을 놓지 않았어. 누구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펜을 들고 서명란을 봤어. 거기 내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였어. 김민정. 3글자. 근데 그 3글자가 안 써졌어. 손이 안 움직였어. 어머니가 들어오셨어. 왔구나. 나는 어머니를 봤어. 엄마, 이거. 말을 못했어. 어머니는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셨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가셨어. 말리지 않으셨어. 형이 들어왔어. 나를 보더니 아직 안 했어? 했어. 지금 할 거예요. 그래 해. 형도 말리지 않았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았다. 동생도 왔어. 언니 괜찮아? 물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안 괜찮아. 그럼. 그래도 해야 돼. 동생이 내가 할까? 했어. 처음으로 누군가 대신 하겠다고 했어. 나는 동생을 봤어. 진심인가? 근데 형이 너는 안 되라고 했어. 왜요? 동생이 물었어. 너는 미성년자야. 아닌데요. 23인데. 어쨌든 안 돼. 형이 잘났어. 동생은 입을 다물었어. 결국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어. 모두 나만 봤어. 서명은 끝났지만 나는 펜을 들었어. 서명란에 댔어. 김민정. 한 획 한 획 썼어. 손이 계속 떨렸지만 썼어. 다 쓰고 펜을 놓았어. 끝났어. 내가 동의한 거야. 아버지 시술에. 간호사를 불렀어. 서류를 건넸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봤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 서류 들고 내 서명이 담긴 서류를. 나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 다리에 힘이 없었어. 끝난 건가? 이걸로? 근데 왜 끝난 것 같지 않지?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 서명은 했지만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 계속 불안했어. 내가 잘한 건가? 시술하는 게 맞는 건가? 95%라고 했지만 5%는 만약 아버지가
그 5%에 들어가면 그럼 그게 내 책임인 건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 동의한 건 나니까 내 책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했어. 형이 잘했어 했어. 동생이 언니 고생했어 했어. 근데 그 말들이 위로가 안 됐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 그날 밤 나는 보호자가 되었다. 시술은 다음 주로 잡혔어.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 형도 가끔 왔고 동생도 가끔 왔어. 근데 매일 온 건 나였어. 간호사들도 이제 나를 보호자로 알았어. 보호자님 부르면 나를 찾았어. 의사가 설명할 때도 나한테 했어.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물었어. 나는 어느새 진짜 보호자가 돼 있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어. 보호자라는 건 서류에 이름 쓰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였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이었어.